대출 레버리지 이용시 수익률이 50%나 나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초기 실투자 금액이 1억 1천만 원 미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이승환입니다. 실투자금 7천만 원으로 월 현금 흐름 345만 원을 기대할 수 있는 근린주택 경매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물건은 토지 61.77평, 건물 연면적 141.91평 규모로 상가 1개 호실과 원룸 3가구, 1.5룸 1가구, 투룸 1가구, 3룸 1가구까지 총 7가구를 보유한 건축물입니다. 감정가는 약 8억 원이었으나 1회 유찰을 거쳐 현재 5억 6천만 원대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번 회차에 입찰을 할지 아니면 다음 회차를 노릴지는 영상을 참고하시면서 신중히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금성부동산은 전국의 경매 사건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입찰 대행 권리 분석, 까다로운 명도까지 원스톱으로 깔끔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도면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도면이 우리 근린주택 도면이 되겠고요. 1층 근생 근린상가 도면이 되겠습니다. 1층 근린상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 24평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24평 정도면 어떤 업종이 들어오느냐, 지금 현재 음식점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현장 임장을 통해서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임차인을 만날 수 있으면 만나셔가지고 낙찰을 받게 되면 또 연장을 하면서 진행을 하실지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4평의 규모는 뭐 작은 음식점, 그리고 뭐 카페, 뷰티샵 등이 들어올 수 있는데 제가 이 건물 주변을 봤을 때에는 음식점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도 음식점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어쨌거나 24평의 규모로 욕실도 내부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총 5대가 가능합니다. 자, 1대, 2대, 3대, 4대, 5대가 가능하고요. 주택으로 올라가는 공동 현관이 이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향을 말씀드리자면, 자, 여기가 남서향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남동향, 그리고 여기가 북동향이 되겠죠. 그리고 좌측면이 북서향이 되겠습니다. 이 점 기억하시면서 도면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2층의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층 같은 경우에는 총 3가구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계단을 올라오게 되면 현관이 하나, 둘, 3개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분리형 원룸이 2가구, 그리고 투룸이 1가구로 세팅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면을 보게 되면 조금 특이한 점이 있죠. 이번 건물 같은 경우에는 토지의 모양이 정사각형이 아니다 보니까 건물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단점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도면을 보시게 되면 지금 2층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공부상 용도가 근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장에 안 가봐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생을 주거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셔야 되고요. 앞서 제가 방향을 말씀드렸죠. 자, 이쪽 방향이 무슨 방향? 남서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끝에 있는 분리형 원룸은 임대차가 굉장히 잘 구성이 될 것 같고요. 이쪽 방향은 북서향이거든요. 북서향인데 또 바로 옆에 건물이 또 붙어 있다 보니까 이 남서향에 있는 분리형 원룸보다는 조금 늦게 임대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향이 좋은 거는 사실 상관이 없는데 건물이 뭐 사방에 다 막혔다 라고 했을 때에는 임대 구성도 굉장히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액을 좀 다소 저렴하게 책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단기 월세방으로 운영하는 등의 그런 출구 전략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입찰 들어가기 전에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3층을 보여주겠습니다. 자, 여기는 또 특이하게 3층이 주인 세대입니다.
자, 이 건물은 4층 건물인데 3층에 주인 세대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현관을 들어가게 되면 신발장, 그리고 주방과 거실이 세팅되어 있고 방은 총 3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안방인 것 같아요. 욕실이 딸려 있는 거 보니까 안방이 남서양 쪽을 바라보고 있네요. 4층을 보겠습니다. 4층 같은 경우에는 2가구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한 가구는 복층 분리형 원룸이 되겠고 한 가구는 1.5룸이 되겠습니다. 복층 같은 경우에는 이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면 되는데 다락방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정도 크기의 다락방을 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복층형 분리형 원룸은 그냥 일반 분리형 원룸보다 더 임대료를 높게 책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건물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장 임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세요. 최적의 비용으로 같이 임장해서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이거든요. 앞에 보이시는. 자, 근데 외벽에 보시면 이렇게 좀 특이하지 않나요? 자, 요 특이한 부분이 사이딩 시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사이딩의 장점이 단열에 조금 우수하고 또 방수 기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공이 또 비교적 빠르고 비용도 저렴하다 보니까 많이들 사용하는 자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유지보수가 간편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건물은 사이딩 마감을 한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옆에 보시면은 치장 벽돌로 시공을 했고 그리고 앞쪽 같은 경우에는 석재 마감으로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딱 봐도 차이가 나죠. 자, 이 건물하고 이 건물하고 자재의 차이가 납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차 공간이 여기 4대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4대에 이쪽 한 대, 총 5대를 주차를 할 수 있고요. 지금 에그존이라는 음식점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뭐 현재 운영을 할지는 뭐 현장을 가봐야 알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쪽 방향이 무슨 방향이냐면 남서향입니다. 남서향이고 이쪽 방향이 북서향이라고 했는데 자, 북서향은 건물이 좀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에요. 차라리 남동 방향이 그래도 그나마 건물이 가려져 있는 게 없어서 괜찮기는 하지만 여기가 또 계단실이라는 점, 계단실을 이쪽에다가 만들고 주거 용도를 이쪽에다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아쉬움이 조금 있네요. 도로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약 8m에서 10m 정도 돼 보입니다. 넓은 이면 도로가 되겠고요. 4층 같은 경우에는 테라스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주변을 보시면 대부분 근린 주택이에요. 1층은 상가, 2, 3, 4층은 주거 용도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우리 건물 맞은편에도 이 샌드위치를 파는 업종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자, 2층, 3층 다 주택이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1층은 상가, 2, 3, 4층은 주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근린주택 밀집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입지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해당 물건지는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관설 IC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뭐 홈플러스도 있고 뭐 농협마트도 있어서 자리가 나쁘지는 않아요. 여기는 원주시 도심 상권이기 때문에 한번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겠습니다. 상지대학교가 보이고요. 그리고 위쪽에 일반 산업단지도 있거든요. 공업단지가 위치해 있고 한국폴리테대학 원주 캠퍼스 그리고 좌측에 만종 JC가 있는데 영종고속도로도 이용할 수 있고 중앙고속도로도 이용할 수 있는 만종 JC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시청이 보이고요. 원주 종합버스터미널 그리고 원주 경찰서도 보이고 방송국도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MBC와 KBS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뭐 롯데시네마도 보이고요. 그리고 테마파크도 보이고 충천지방법원 원주 지원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물건 주변을 확대해서 보자면 자, 우리 해당 물건지는 이쪽에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농협 파노라마트, 홈플러스 그리고 동사무소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초등학교, 단광공원 그리고 트레이더스가 27년 9월 달에 오픈 예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면은 삼삼병원, 도로교통공단, 뭐 국립공원공단 등의 관공서도 굉장히 배치가 되어 있고요. 지적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본 물건이 원주시 도심 중심에 있는 거거든요. 도심권에 위치해 있어서 안정적인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임대 수요 또한 원주시 내의 거주 및 생활 수요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공실 우려가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입지는 그 정도 설명드리고 2024 타경 2199 원주 지원에서 진행하고요. 매각기일이 10월 13일. 이번 회차에 낙찰이 될까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소재지는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1699-7번지입니다. 현장 임장 꼭 해보시고요. 감정가가 거의 8억 정도의 평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물건 제가 임대 수익표를 설명드리겠지만 건물 스펙을 좀 고려했을 때 무리해서 이번에 입찰하기보다는 다음 회차에 접근하시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익률 측면에서도 계산해 보시면 답이 나오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 회차 10월 13일보다는 11월 10일 날 4억 정도로 떨어진 상태에서 입찰 경쟁을 하시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자, 임차인 현황 말소 기준 권리가 15년 11월 18일 그 이후에 다 들어왔습니다. 20년 2월부터 2021년, 2022년 이런 식으로 들어왔고 대부분 전세 세팅을 했어요. 자, 2015년도 기준의 최우선 변제가 얼마냐면은 4,500에 1,500만원이거든요. 그렇고 근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최우선 변제가 7천만원에 2,500만원입니다. 그러면은 다음을 위해서 어떻게 세팅을 하냐면 차라리 저는 반전세를 권해요. 2,500만원 안선에서 보증금을 세팅을 하고 그 안에 월세를 세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괜히 7천만원 6천만원 이렇게 세팅했다가 나중에 또 이렇게 경매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 대상에 들어오는 금액 정도로 세팅해야 임차인도 살고 임대인도 삽니다. 그렇게 세팅을 해 보시기 바라겠고 전체 월세로 세팅하면 더 좋겠죠. 자, 어쨌거나 임차인 현황 문제 없습니다. 등기부상도 문제 없고 임차인 현황도 문제 없기 때문에 물건에 대한 분석만 잘 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임대 수익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가 한개호실 1050, 분리형 원룸 3가구 335, 1.5룸이 45, 투룸이 또 한가구 60만원 잡았고요. 3룸은 85만원 잡았습니다. 3룸 같은 경우에는 주인 세대에 거주하시면서 운영을 하셔도 좋고요. 전체 월세로 구성시 345만원이라는 현금 흐름이 나옵니다. 매매가는 지금 현재 최저가가 5억 6천만원인데 저는 이번 회차에 추천드리지 않기 때문에 4억으로 일단은 세팅을 했습니다.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일반 대출을 받더라도 한 3억 정도는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요. 대출 이자가 1,550만원. 자, 연간 임대료의 연간 대출 이자를 빼면 2,590만원이 남습니다. 월로 환산하면 200만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볼 수 있어요. 자, 순수익이 되겠죠. 취득세 기타 비용은 약 2천만원 정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출 레버리지 이용시 수익률이 50%나 나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초기 실투자 금액이 1억 1천만원 미쳤습니다. 여기는 취득세, 기타 비용, 보증금 포함이기 때문에 3,900만원에 대한 보증금이 회수가 된다면 어떻게 되죠? 거의 내 돈 7천만원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실투자금 7천만원으로 가능하다면 왜 직접 안하고 남에게 알려주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요즘 경매 물건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고 저 역시 실제로 경매를 통해 수익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든 물건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자금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저는 공인중개사이자 동시에 경매 투자자입니다. 공인중개사는 경매 매수 대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일반 중개처럼 경매도 대행 서비스를 제가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과 구독자분들이 좋은 물건을 좋은 가격에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입찰 대행은 물론 권리 분석, 명도 업무 절차까지 꼼꼼하게 지원을 해드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